그래서 다른 건 다 잊으시더라도 2002년 9월 말까지는 얼마다? 165평방미터 이상. 그 다음에 2002년 10월 1일부터 2002년 12월 말까지는 뭐다? 149평방미터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그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나머지 뭐 생략하기로 하고요. 536쪽이에요. 1세대 비과세를 추정 국가주 장특공제. 근데 이거는 그 통칙상의 시행령상의 규정이고요. 그거 고민할 거 없어요. 그냥 9억 초과분, 12억 초과분 계산해서 그냥 해버리면 돼요. 장특공제해서 다시 아무런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537쪽에 고가주택을 공동 소유한 경우 이 상식이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만약에 어떤 집을 20억에 팔았어요. 근데 20명이 공동 소유를 해요. 한 사람의 양도 차익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취지가 다 다르지만 그러면 그냥 한 사람의 양도 차익 곱하기 분수의 분모 20억 분자 20억 마이너스 12 그러면 돼요. 아까 했잖아요. XYZ가 해봤잖아요. 그냥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힘들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유권해석이나 법률은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 논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법 보시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세법이요. 너무 열거주의지 마. 뭐 쓰는데 이것보다 무엇은 제외한다. 뭐 외에는 제외한다. 쉬울 거예요. 후자가 훨씬 쉬워요. 이렇게 법 만들 때 쉽게 만들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그죠? 다음에 나고요. 저기 538쪽이요. 538쪽에 있는데 뭐 A, B, C, D가 많이 쓰여 있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이걸 다 구로 써놨더라고요. 위에서 10이라고 바꿔놓고 그냥 구로 보나 10이라고 보나 마찬가지니까요. 예.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쭉 넘기시면은 543쪽을 설명할게요. 다이아그램이에요. 이 집이 방정맞게 비과세권 충족한 주택이에요. 고가주택이에요. 이 집이 비과세권 충족한 주택이 아니라고 한다면 배척 편해요. 그러니까 통째로 과세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5배 초과하면 통째로 과세. 예. 뭐 나머지는 뭐 통째로 과세, 비사업용만 과세면 되니까요. 근데 이런 거에 비과세가 충족을 쓰면 어쩌려고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우수는 몇 가지예요? 3가지가 있다. 5배 초과 비율이 12억 초과 비율로 같을 수도 있고 12억 초과 비율이 5배 초과 비율을 넘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경우수는 3가지예요. 그래서 먼저 이거예요. 이게 전체가 10억이 전체 토지 양도 차익이에요. 그런데 5배 초과분 양도 차익은 4억이에요. 그 다음에 12억 초과분 양도 차익은 6억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4억 있죠. 이건 비과세예요. 그죠? 그러면 과세는 6억을 과세해야겠죠. 근데 6억을 곧바로 과세하면 안 돼요. 6억 중에 4억은 뭘로 과세해야 돼요? 비사무 토지로 과세를 해야 돼요. 나머지 2억은 일반 세율을 적용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요. 5배 초과비율과 5배 이게 전체가 10억이 토지 양도 차익이에요. 근데 10억 중에 12억 초과 상당 양도 차익이 6억이에요. 근데 5배 초과분도 6억이에요. 그러면 6억이 양도세 과세된 양도 차익이면서 and 뭐가 돼요? 비사면 토지 양도 차익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요. 한시적 세율이 문제가 있어요.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으로 한다면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중과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예, 한시적 세율 붙이기 있는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아이템이에요. 항상 검토를 할 때 취득 시기가 혹시 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데 2009년 3월 16일부터 2009년 12월 말까지 취득을 한다면 중과세 10%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부칙에 있어요. 2008년 12월 26일 개정법률 부칙에 있습니다. 아마 14조가 될 거예요. 자신 없어요. 네. 이런 경우가 전체 양도차익 10억 중에 6억이 5배 초과하면서 and 12억 초과합니다. 세 번째요. 이게 10억 양도차익 전체 양도차익이에요. 그런데 12억 초과 상당분이 4억이에요. 근데 5배 초과 상당분은 6억이에요. 6억이에요.
자, 그러면 전체 10억 중에 이 4억을 뺀 6억은 뭐예요? 6억을 빼면 이건 비과세 과세예요. 전체 양도차액 10억 중에 12억 초과 상당부 양도차액이 4억이에요. 그 다음에 5배 초과 상당부 양도차액이 6억이에요. 이게 4억 플러스 요 부분만 2억이라는 얘기죠. 요 부분만. 그죠? 그러면 요 부분은 매력이라는 얘기예요. 요 부분은. 요 부분은 6억이죠. 이 6억은 뭐예요? 비과세예요. 그러면 5배 초과 상당부 이 2억이 어디에 속해 있어요? 2억이. 6억 속에 속해 있죠. 이쪽에 속해 있죠. 근데 비사업용 토지는 과세일 때 비사업용 의미가 있지 비과세일 때는 의미가 없다. 두 번째, 해당 토지가 고가주택일 때는 5배, 10배 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뭔만 과세다? 12억 초과만 과세다. 이게 언밸런스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법령을 가만히 놔두고 2005년도에 개정하면서 노무현 정부 때 비상 들어온 거예요. 비상이 들어오면서 거의 끼어들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언밸런스가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다 얘기를 했는데 이런 질문을 간혹 하실 때가 왜 비과세가 왜 이것만 생각하냐 이거예요. 왜 요것을 포함해서 이렇게 생각하냐 이게 이거 5배 초과분 5배 초과분이 비과세 쪽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걸 원론적으로 생각하자는 얘기죠. 시행령의 규정에는 154조에 5배, 10배를 초과한 건 비과세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예요. 그럼 무슨 이야기? 그것은 과세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집이 만약에 일반 주택을 생각해봐요. 그러면 5배 초과하면 당연히 과세분을 끼고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죠? 끼고 들어가니까 이런 다 얘기를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배님들이 이렇게 이런 경우를 만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너무 떼부잖아요. 저기 가평에 배짱 같은 집이요. 한 1년 간 선배님들은요, 가평에 있는 양평에 있는 집은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첫 번째는 별장에 관련된 부수들 무조건 비사업용입니다. 무조건. 그러면 별장인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서 별장이니까 주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택을 주택이용된 휴양, 필속, 유랑, 오락 목적으로 쓰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택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수토지는 비사업 토지입니다. 라고 하려면은 최소한 그 사람의 지자체 납부 내역을 확보해 봐야 돼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면사무소에서 다 중과세 쓸 겁니다. 근데 중과세 안 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별장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별장일지 아닐지를 쉽게 판단하는 방법이에요. 수영장 있죠? 이유 없어요. 별장이에요. 이유 없어요. 수영장 있으면. 그 다음에 항공사들은요, 여러 가지 다 보세요. 네. 그 다음에 거기에 전기, 가스 쓴 양을, 가스를 LPG가 없어요. 가스, 도시가스 보급이 안 되니까요. 네. 그 다음에 요트 있나 확인해 보세요. 요트를 있나 없나를 가보기 힘드니까 선착장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배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어디 근무할 때요, 그분이 제가 고지는 안내를 보냈어요. 보내서 목동에 아파트 파신 거 과세입니다라고 했더니 그분이 들어오셨더라고요. 하고 양평에 있는 거 별장인데요. 가봤어요. 진짜 별장 맞더라고요. 그래서 목동 아파트 비과세 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또 별장을 또 팔았더라고요. 나는 이제 무조건 과세죠. 내가 아니까. 과세니까. 아니래요. 주택이래요. 아니, 왜 주택이냐고. 내가 주민등록 안 옮겼지만, 나 거기 살아오지면, 맞아요. 가보니까 대책이 없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별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고가주택이면서 별장일 경우가 있고요. 5배, 그 다음에 10배 초과할 경우가 있고요. 2022년 1월 1일부터는 주택 부수토지는 3배, 5배, 10배라더라고요. 그거만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43쪽부터 544쪽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부의 특별공개입니다. 540쪽 보죠. 이 집이요. 1세대 1층 비과세금 충족을 안 했어요.
근데 1세대 1주택은 맞아요. 근데 그 집이 과세 대상이에요. 그럼 작동공제 80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런데요, 땅은 10년 이상 보유를 했어요. 근데 건물은 한 5년밖에 보유를 안 했어요. 그럼 맨 처음에 뭐가 중요해요? 2년 거주 여부를 따져야 돼요. 2년 거주 여부는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2년 안 살면 안 돼요. 2020년까지 어떻게 했어요? 그냥 2년 살았건 말았건 1세대 1주택이면 그냥 10년 보여서 80% 해줬었어요. 그죠? 근데 2021년부터는 안 돼요. 반드시 2년 살아야 돼요. 근데 2년은 살았는데 2년 보유했어요. 그럼 장특공제 돼야 한대요. 표 2 적용 안 됩니다. 장특공제 대전제가 뭐예요? 첫째, 부동산일 거. 두 번째, 등기돼 있을 거. 미리게 이제 포함. 그 다음에 반드시 몇 년 이상 보유할 것, 3년 이상 보유할 것. 그런 표를 뭘 적용해 줄게? 표 2를 적용해 줄게. 근데 단서예요. 하지만 대통령이 정한 1세대에 한 주택으로 한다면 대통령이 뭐라고 되어 있죠?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으로 한정한다고 했어요. 한 경우로 한다면 장특공제 표 2를 적용해 줄게. 그러면 그 두 개의 율을 더해라는 얘기죠. 그래서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로서 2년 거주했다고 한다면 몇 프로예요? 8%예요. 만약에 3년 이상 보유를 했는데 10년을 거주했어요. 그러면요 40%예요. 그럼 보유년수 40%, 거주년수 40%, 80%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2년은 못 살았어요. 예. 그런데 10년을 보유했어요. 그러면 표 2 적용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안 돼요. 표 2를 적용해야 돼요. 두 번째, 장특공제 표 2를 적용할 때 절대 누구는 안 돼요. 표 2건 표 2건 중과대상 주택은 절대 안 돼요. 그죠? 두 번째, 누구는 또 안 돼요? 비거주자 절대 안 돼요. 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어떤 때는 돼요? 어떤 때는. 비거주자 맞아요. 그런데 그때는 해주라고 돼 있어요. 뭐가 있죠? 비거주자인데 비과세율 규정이 뭐가 있죠? 해외 입국에 전세대원이 해외 출국함으로써 출국 양도 현재 1주택이 결혼한다면 양도 실제로 2년 내에 파면 비과세를 해준다. 그럼 양도 중에 거주자예요, 비거주자예요? 비거주자잖아요. 하지만 그걸 해줍니다. 그 다음에 해외 1년 이상 계속해 필요할 이유가 전세대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취약 근무상행편으로서 출국 양도의 1주택이라고 한다면 해당 주택은 비과세 해줄게. 그죠? 거기도 거주 2년 안 따지고 표 2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넘길게요. 그 다음에요, 549쪽, 548쪽 설명이에요. 549쪽이에요. 그게 방가로 4번이에요. 이게 굉장한 오해가 있습니다. 상속 개시는 이제 동일 세대 상태에 비속의 상속을 받았다. 장기보유 투표공제 80% 적용할 수 있냐입니다. 아버지랑 아들이 같이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랑 아들이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20년을 같이 살았어요. 오늘 상속받았어요. 내일 팔아요. 장특공제 표 2를 적용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요, 96년까지는 상속받은 것은 망자가 취득한 때부터 기산을 했었어요. 근데 97년 세법을 개정하면서 필요 없다. 취득 양도율로 한다. 그럼 장특공제 상속받은 건 언제부터 한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3년은 살았어. 3년은 아니라 2년은 살았어. 다 2년 살았어. 그러면 표 2를 적용할 수 있냐 없냐는 것은 아버지랑 같이 사는 기간을 포함해서 2년 이상으로 한다면 표 2는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장특공제는 몇 년밖에 못 해준다? 2년밖에 못 해준다.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많이 걸려요. 지적당하고 소송당해요. 그냥 내용 자세히 안 읽고 그냥 통산해주네? 뭐 아버지랑 같이 살았다. 20년 살았네? 80%네? 100% 추징당합니다. 조심하세요. 근데 이건 생산되지 않아야 유권해석으로 보여집니다.